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티케이션은 있고 UX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이니셜 밸류는 디노미네이터고 그러면은 얘들아 U는 V A AX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두 번 미분한다는 거. 두 번 미분하지 않고 그러면은 UT는 AB T 그 다음에 UX는 X를 하죠. X에서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A 세제곱 두 번 나오고 V 따라서 뭐냐면은 UT는 AB VT는 AB 세제곱 V X 따라서 만약에 B가 A의 제곱이면은 캔슬 아웃돼서 V B는 V XX 그쵸? 이렇게 따라서 내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표시는 x 오버 스퀘어 루트 오브 t를 잡고 x 제곱이니까는 x 오버 스퀘어 루트 오브 2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 그 다음에 w를 스퀘어 루트 t 그 다음에 u를 잡고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이번에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스트럭처이라는 거를 갖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 m제곱이 있다. 이런 이티케이션이 아니고 저거는 이제 포러스 미드미케이션이라고 그러죠. m제곱이 있으면은 이티케이션에서는 여기 저기 1이 있었던 거고 해당되는 스케일은 뭐냐면 1 플러스 1이었어요. 사실 이 1은 아까 파워 1에서 온 거고 이 1은 1분의 2번 해가지고 1이 추가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m제곱이 붙을 경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돼요. 포러스 미디엄 이퀘이션에서는 요 파워 그러니까 요거 m 플러스 1이라는 거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요걸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이퀘이션을 간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ODE로 바꾼 다음에 해를 구하게 되면은 히티케이션에서는 가우시안이 나고 m이 1보다 클 때는 그걸 소스 타입 솔루션 뭐라고 부르냐면 바람블렛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바람블렛 타입의 솔루션이 나오고 그러죠. 지금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또 뭐 그 P 라플라시안 저기 그 붙을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네, 똑같이 돼요. 네. 노트에도 지금 요 파워가 몇인지 아까 저기 노트 보고 있는데 그대로 똑같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스트럭처가 없는 경우에 내가 그럼 일단 컨벡션 같은 경우에 U 플러스 F 프라임 U UX 이퀄 0 그냥 이게 컨벡서티만 있다. 이 경우에는 시뮬레이티 스트럭처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히티케이션도 그렇고 뭐 포러스 미디엄도 그렇고 뭐냐면은 시뮬레이티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그걸 그 베리어블을 써가지고서 이퀘이션을 바꾸면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고
그걸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거 풀면은 뭐 바렌블레 솔루션도 없고 뭐 가우시안도 없고 또 이제 피라플라시안에서는 바렌블레 타입이라고 그냥 불러요. 좀 더 모양이 뜨니까 바렌블레 타입의 솔루션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익스프리스 솔루션을 얻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저 케이스에서는 뭐냐면은 그냥 시뮬러티 스트럭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서 컨벡션 아까 컨저베이션 로에서는 이퀘이션이 ut 플러스 u의 q제곱 뭐 나누는 거 상관없고 이렇게 파워로 주어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시뮬러티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u의 q1제곱 플러스 u의 q2제곱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경우에는 스트럭처 이동에 해당되는 시뮬러티 구조하고 이거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시뮬러티 스트럭처는 그냥 없는 거예요. 물론 파워에 따라서 파워가 작은 놈에 의해서 도미넨트 된다. 작은 놈이죠. 작은 놈에 의해서 도미넨트 된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정확한 시뮬러티 스트럭처는 없어요. 이것에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해다 그런 걸 만들 수 없어요. 이것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펀더멘털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펀더멘털 솔루션은 일단 펀더멘털 솔루션 이니셜 밸류가 D라고 내주는 거고 그래서 해를 구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U 같이 T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G over X over T 제로 언제? 가령 제로 X 어디까지? 대체 펀더멘털 솔루션이 주어져요. 컴팩스일 경우에는 여기서 G는 뭐냐면 아까 했던 마찬가지로 G는 뭐냐면 F 프라임의 미 인버스 그렇죠? 컨벡스이면은 인버스가 존재해서 G를 찾고 이 프로파일에 따라서 이거를 만들면은 그래프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0 dt 여기서 이 G라는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근데 G를 프로파일인데 X over T로 되는 거 그러니까 T가 증가하게 되면은 점점 플랫해져 가겠죠. 그렇죠? 이게 펀더멘털 솔루션이 된다. 저 경우는 시뮬러티 스트럭처 없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PM 하는 사람은 금방 뭘 물어보냐면 PM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 컨벡션 이퀘이션에서도 저 파워로를 쓰지만은 많이 좀 더 제너럴 케이스에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제너럴 케이스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포러스 미디엄에서 이걸 파워를 쓰지만은 더 이제 제너럴하게는 저렇게 쓰지 말고 UT equal B U의 X 이런 걸 쓴다고요. 저 케이스는 B가 U의 M제곱이라는 그러한 케이스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고서 이제 금방 물어보는 게 이거 갖고 이런 경우에서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컨벡션 이퀘이션에서는 시뮬러티 스트럭처 없어도 만들었으면은 펀더멘털 솔루션 이거 펀더멘털 솔루션 만들면은 뭐 바렌블레 솔루션이 있으면은 페이퍼들이 많지만은 바렌블레 이름만큼 나타나지 않으니까 펀더멘털 솔루션 하나 만들어주는 거가 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질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포러스 미디엄 이퀘이션에서 바렌블레 솔루션 말고도 다른 뭐 펀더멘탈 솔루션이 그러니까 있냐라고 이걸 보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쪽의 사람들이 가서 그러면은 이거 되냐? 그럼 이거는 자기들 문제에서는 그럼 되면 좋겠다. 안 돼. 그래봤자 이건 좀 훨씬 더 복잡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 이건 익스플리시트하게 딱 주어졌잖아요. 예. 익스플레이트 조직 심하게 안 보여요. 좀 생각해보다 몇 가지 계산을 해보다가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진 않아.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하게 해는 펀더멘털 솔루션 존재하겠지만 그것에 익스플리시트한 포뮬라를 찾아내는 거는 그건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추럴하게 그러면은 이게 컨벡스가 아니다. 컨벡스가 아닌 케이스를 컨벡스 아닌 경우에 이거는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인버스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컨벡스 아니면 이 어프로치에 일단 안 돼요. 그리고 컨벡스가 아닌 경우를 고려하겠다. 그러면 컨케이브를 고려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컨케이브를 고려하는 건 컨벡스를 고려하는 거랑 사실은 같은 얘기인 거고. 그냥 이렇게 컨벡스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F 프라임 사인 체인지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 F가 컴플렉스가 아닌 거죠. 네. F 더블 프라임이 아니라. 맞아요. F가 컴플렉스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게 한 1년 전에 뭐죠? 하영수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영명 박사님하고 이제 같이 했던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도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주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 그건 펀더멘털 솔루션이니까 이니셜 밸류가 D랑 매진 케이스에 이제 해를 찾아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니셜 밸류가 모노톤 인크리징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령 끝점이 A고 끝점이 B다. 그러면은 그러면 익스플리시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다. 뭐냐면은 이게 F가 컴플렉시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F 그러니까 이게 U축이고 U에 대한 F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케이? 저럴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A가 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A점이다. 맥시멈이 있다. B가 있다. B가 있다. 그럼 이거 인크리징이다. 이 디크리징이랑 인크리징의 인크리징이다. 그러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했을 때도 어떤 거 했었냐면 인크리징이다. 이렇게 리먼 브라운을 때 인크리징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브 펜으로 주어진다. 웨이브 펜으로. 웨이브 펜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은 이게 컨벡스인데 일단에 웨이브 펜으로 주어졌는데 이런 인크리징의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점하고 요 그래프를 생각을 해요. 요 그래프에 뭐냐면은 컨케이브 인벨롭은 뭐냐면 저것보다 이쪽은 다 잊어버리고 요 파트에 있는 요 그래프보다 밑에 있으면서도 컨벡스이면서도 가장 높이 있는 거. 그러니까 컨벡스 있는 건 이거 밑에 있는 컨벡스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컨벡스예요. 밑에 있는 이 중에서 컨벡스면서 이거 밑에 있으면서 가장 큰 거. 그건 이제 컨벡스 인벨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쉽죠. 이 경우는 그냥 너무 모양이 단순스럽다. 여기 탄젠트 그리고 탄젠트 여기 라인이고 요거 컵을 따라가고 라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하고 이거를 잡았다. 그러면 이거 그냥 자기 자신대로 것 같고 만약에 이거하고 이걸 잡았다. 그러면은 이걸 따라서 가다가 이걸 따라서 가다가 도점이니까 이렇게 따라가겠네. 그러니까 항상 도메인 중은 이제 컨벡스 인벨롭을 생각할 수 있고 컨벡스 인벨롭만 생각하면은 요 파트만 생각하면 요거는 이제는 인버터블 하잖아요. 그 놈을 갖고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준다고요. 그 놈을 갖고 그 놈을 갖고 어떻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할까요? 그러면 요 놈을 그러면 H라고 하자. HU라고 그려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니셜이면은 프로파일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면 그래프를 포뮬러를 쓰면 좀 더 복잡하니까는 이게 t 이퀄 0이죠. 그럼 t 이퀄 가령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외부가 이제 프로파게이트 하는 거니까는 이거를 따라가고 이거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렇죠? 이게 외부 스피드가 되는 거고, 이 스피드를 따라서 t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를 계산해서 이만큼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어떤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는 t가 1일 때 그래프가 돼요. 모양이. 그러니까 외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외부 스피드를 결정해 주는 거는 뭐다? 이 컨벡스 인벨롭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 웨이브 스피드는 F 프라임 오브 U니까 또 다른 지금 이 중에 approximate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써요? 가령 F of U 버거스 케이스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더 낫겠다. 이니셜 밸류 이렇게. 그럼 웨브 스피드는 뭐냐면은 U예요. 여기는 빨리 움직이고 여기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이제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은 이 순간에는 요거 에리어를 갖게끔 딱 잘라주면은 요게 그래프가 돼요. 에리어를 갖게끔 잘라준다는 얘기는 디스컨티뉴티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퀄 룰이라 해야 그게 그거 만족시키면 이제 랭킨 히거니션 컨디션 자동적으로 만족하는 그게 랭킨 히거니션 컨디션은 그거예요. 이걸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 케이스에도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놈 빨리 가고 어떤 놈은 막 이런 모양 나면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효과를 그냥 잘라주는 거는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적응하는 건 간단한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 룰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컴플렉스 인별로 갖고 이놈을 갖고 해주면은 그놈이 딱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게 엔트로피 컨디션 만족하고 네. 엔트로피 위크 솔루션이라는 거죠. 엔트로피를 만족하는 위크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솔루션 얘기할 때는 그거 하는 거는 이제 생각하면은 일단 뭐죠? 방해돼요. 그러니까 항상 위크 솔루션을 만약 그 솔루션, the 솔루션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저렇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증가할 때고 감소할 때. 그러니까 증가할 때는 그 프로파일을 이 플럭스에 대해서 사실은 결정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는 이제 컴플렉스 경우에 제일 먼저 할 때 인크리즈 할 때는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주어지는데 레어 팩션 웨이브가 주어지는데 그 프로파일은 컨벡스 인벨롭에 따라서 주어지고 네티스 컨티뉴티는 정해지죠. 예. 그러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디크리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꽤 오래된 논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디크리징, 모노톤 디크리징을 하고 이쪽을 A라고 그러고 이쪽을 B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A하고 B 같은 A, B라고 그래도 이렇게 이 그림을 쓰자면 같은 A, B라고 그래도 저건 이제 디크리징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쓰느냐? 이걸 쓰면 안 돼요. 뭘 써야 되면 이번에는 컨케이브를 인별로 써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디크리징이라는 놈은 컨케이브 인별로피 결정을 하는 거고 모양을 인크리징일 경우에는 백스 인별로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별로피 생각하면 이걸 따라서 가다가 이건 아주 간단하네. 이렇게 딱 이 그림에서는 아니면 만약에 이 구간이라고 그러면은 요거 따라서 하다가 하다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쪽은 컨벡스 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컨케이브 인별로도 결정을 해주고 저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면은
물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프로파일이 생겨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컨텍스 케이스에서 우리가 버블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플럭스가 이렇게 생긴 거고, 내려가는 때는 이 인벨롭을 사용을 한 거고, 올라가는 때는 인크리지가, 내려갈 때는 컨케이브 인벨롭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거라고. 스피드가 그러니까 콘스탄트인 거죠. 그러니까 디스컨티nu가 있으면 곧장 움직인다고. 됐어요? 일단 그렇다. 그럼 이니셜 밸류가 사인 체인지가 어떻게 있다? 이거는 일단은 모르겠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펀더멘탈 솔루션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니셜 밸류가 델타에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펀더멘탈 솔루션이 어떻게 주어지겠느냐? 그 경우는 뭐냐면 이 시간 지점에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이발브를 해요. 이발브를 하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면하고 내려가는 면인데 어떻게 되냐면 컨케이브 인벨롭이 가령 이런 식으로 생겼다. 플럭스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조건을 하냐면은 x 플럭스 펑션이 사인 체인지가 있는데 파이나이트 타임만 있다라고 하자. 일단은 그 다음에 x u가 무한대로 갈 때는 파이나이트 타임이니까는 무한대로 갈 때는 그러니까 어느 구간 이후에는 이제 사인 체인지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건 펀더멘탈 솔루션이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플럭스가 어떤 성질을 갖다라고 처음부터 가져가고 싶냐면은 무한대에서는 무한대로 빨리 간다. 아주 빨리 간다. 내가 그러니까는 어차피 내가 파이나이트 사이즈를 갖고 있는 해를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U가 무한대에서 큰 데서는 플럭스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내가 조건을 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쌔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예를 들어서 F of U 하고 나누기 이렇게는 이게 무한대로 간다. 언제? U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파이나이트 사인 체인 컨벡시티가 파이나이트 타임 바뀐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그렇지. 인플렉션 포인트가 파이나이트계다. 인플렉션 포인트가 파이나이트계다. 근데 인플렉션 포인트 파이나이트라고 하는 그게 약간 헷갈리는 게 인플렉션 포인트가 파이나이트계라는 것하고 컨벡시티가 파이나이트 유한문 바뀌다가 사실은 틀려. 왜냐면은 리니어 파트가 딱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하나라고 치는 건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보통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가 파이나이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제외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컨벡시티가 파이나이트로 바뀐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큰 데서는 사실은 뭐냐면 컨벡스 인벨롭이 컨벡스 인벨롭 그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U가 아주 큰 데서는 컨케이브 인벨롭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컨벡스 인벨롭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을 갖고 초기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요. 일단은 네? 제 제점이 뭐냐면은 T가 T가 0일 때는 지금 뭐냐면 U가 뭐냐면 델타 펑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쉽게 하겠다. 쉽게 가져가 U X라는 거를 이니셜 밸류로 그러니까 D랑면에 아주 가까운 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잡냐면은 0하고 0 중심에서 아주 엡실론 두께를 갖고 높이 이렇게 생긴 이니셜 밸류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인부합을 하면 오른쪽에서 보면은 왼쪽에서 보면은 인크리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초기에 인크리징이니까 컨벡스 인벨롭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저 높이가 뭐 1.1이라고 그러면은 컨벡스 인벨롭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내려가는 쪽은 컨케이브 인벨롭,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셔으로 움직이겠죠? 디스컨티니티. 움직여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이제는 그러면 조금씩 바뀐다고. 저기는 높이가 여기였는데, 그러니까 이 인벨롭을 생각했는데, 컨케이브하고 컨벡스하고 높이가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높이가 안 바뀌니까는 인벨롭이 딱 고정이 됐어요.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 케이스에서는 뭐냐면은 높이가 바뀜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인벨로프가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인벨로프가 이렇게 생기고, 그렇죠? 움직임에 따라서 인벨로프가 계속 바뀌고, 따라서 UXT를 이제는 내가 이제 만들어주는데 익스플리시트하게 딱 어떤 포뮬러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몇 가지 거, 그러니까는 이 맥시멈 높이에 대한 이퀘이션, 맥시멈 높이하고, 그 다음에 뭐 에리하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식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모양 자체는 어떤 모양을 할 수가, 모양 자체는 이 인벨롭들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래서 그 포뮬라 저게 익스플리시트 하지는 않지만은 구해지는 이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스트럭처를 알고 싶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프락시메이트하게라도. 그러면은 어떤 렘마가 있냐,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인벨로프 사실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가령 어느 순간에 펀더멘탈 솔루션의 하이트가 이거다. 그러면은 그 하이트에 대한 인벨로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은, 봐봐요. 이제 컨케이브 인벨롭만 생각해. 컨케이브 인벨롭만. 여기 보면은 이 순간에는 여기가 뭐예요? 리니어예요. 이 순간에는. 그러면 이전 순간은 항상 여기가 리니어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값과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을 주는 게 이 컨케이브 인벨롭인데, 그렇죠? 컨케이브 인벨롭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요 앞 순간에는 항상 인벨롭가 되는 게 리니어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것에 해당되는 디스컨티뉴티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지금 이 디스컨티뉴티가 움직이는데, 그렇죠? 지금 초반에는 이제 인벨롭이 이거니까 이 디스컨티뉴티가 오른쪽에서 그냥 움직여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뭐가 이제 바뀌면 높이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 거고, 그래도 그러니까 디스컨티뉴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서는 웨이브 스피드가 항상 그 이전 시간에도 컨케이브 인벨롭의 웨이브 스피드가 항상 콘스탄트예요. 이게 라인이니까는 웨이브 스피드는 인벨롭을 미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 파트는 요 모든 파트들은 항상 콘스탄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순간에 이 펀더멘탈 솔루션의 하이트가 이거 있을 때 컴팩스 인벨롭 요게 있으면 요 탄젠 접점하고 요 접점하고 그 디스컨티뉴티를 그거를 디스컨티뉴티를 갖는 내려오는 그 셔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펀더멘탈 솔루션은. 컴팩스 인벨롭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 그러니까 펀더멘탈 솔루션 맥시멈이 이거 있는 순간에는 요것에 해당되는 디스컨티뉴티가 있다라는 거, 올라가는. 요것에 해당되는 디스컨티뉴티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전 순간에는, 왜냐면 항상 그게 디스컨티뉴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갖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만들어. 그래서 적당한 포뮬러에 의해서 릴레이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이 다이나믹스 이거를 보면 내가 그러니까 익스프레스하게 쓸 수는 없지만 화이트를 내가 움직여 나가는 거야. 나가다 보면은 가령 인벨로프가 가령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은 이 타임에서 이제 화이트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놈이 여기 컨벡스 컨케이브를 어느 순간 여기 타치를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타치하는 순간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려면 이 전까지는 이게 다 콘스탄트로 움직였는데, 그렇죠? 타치하는 순간부터는 이 저점에서 이 디스컨티뉴티는 콘스탄트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꺾이고 나면 여기는 콘스탄트로 움직이고, 여기에는 콘스탄트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레어 팩션 웨이브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쪽 아래 파트하고 위 파트도 속도가 틀려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기고, 여기 어떠한 약간의 레어 팩션이 생긴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디스컨티뉴티가 있는데, 디스컨티뉴티에서 레어 팩션 파트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뭐냐면은, 컨벡스 케이스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컨벡시티가 없는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는 막 그게 디스컨티뉴에서 새로운 정보가 캐릭터리스틱 라인이 빠져나오는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한 이런 거를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어디 가서 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건 지금 이 발표는 이 얘기는 요만큼 대충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도 아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만. 그럼 지금 인셜